데이 2 제이자이로 라디오 자아격리편 그 두 번째 시간 데이 2입니다. 어제 첫 방송을 올리고 나서 제가 기대했던 바로는 그 누군가가 먼저 듣고 제게 카톡으로 너 한국 와 있었냐? 잘 들었다. 야, 언제 왔어? 뭐 이런 얘기를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가장 먼저 연락하는 친구가 누구일까? 그리고 연락하는 순서대로 친구들을 만나야 될까? 연락한 순서대로 술을 마셔야 될까? 뭐 이런 혼자만의 그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 현재까지 연락 온 친구는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뷰 수는 지금 12명 정도 뷰가 있었는데 연락 온 친구는 아무도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봤는데도 연락을 안 한 건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죠. 봤는데도 뭐 오거나 말거나 혹은 보지도 않았다. 네가 방송을 올리든 말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기억 속에 잊어져가는 제이자이로 라디오 꿋꿋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이틀째인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한국에 입국한 지는 3일 차죠. 그리고 이 자가격리를 끝나는 날, 요거를 좀 정확히 이걸 정확히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어제가 아니죠.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 날이 25일이죠. 다시 한번 달력을 볼게요. 네. 지난 일요일 25일 오후 3시경에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은 27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은 언제냐? 이 알려준 이 용지에 보면은 자가격리는 만 14일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 14일은 11월 8일 일요일 12시를 기점으로 11월 8일 일요일 12시 오후 12시가 끝나면 저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소에 갔다 왔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소 갔다 온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그 결과부터 제가 얘기를 할까요? 결과부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재밌는 거 항상 먼저. 결과는 당연히 음성이니까 여기 있겠죠. 양성이 나왔으면 치료 받으러 가는 거예요. 양성이 받으면 장점이 있죠. 양성 받으면 장점은 무엇이냐? 그 다음부터는 이 코로나를 걸렸던 게 확진됐기 때문에 확진자는 이 나라가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공짜. 저는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자가격리를 마쳐야 되는 거죠. 제 돈으로요. 지금 제 친구는 한국에 같이 온 친구는 김해에 있는데 김해는 음식을 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받았더라고요. 뭐 스팸도 있고 맛있는 거, 뭐 참치도 있고 하던데 그런 데서 좀 차이가 갈립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 얘기를 좀 하자면 이 보건소는 해외에서 입국을 하고 이 정부에서는 바로 이 코로나 검사를 하기를 권장하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만 보건소가 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 갔던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보건소를 갔는데 이 방역 택시를 탔어요. 일반 택시를 탈 수는 없잖아요. 방역 택시를 타고 이 방역 택시는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가고 검사를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검사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태워줍니다. 시간당 돈을 받고요. 30분에 만 원. 그래서 1시간이면 2만 원이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마포구 보건소, 제가 마포구 보건소에 갔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검사하는 거 뭐 서류 작성하고 실제로 검사 받는 거 한 15분 걸렸을까요? 예. 그래서 금방 끝났는데 이동 시간이 한 15분 왕복
편도로 15분, 왕복 30분 정도 걸려서 결국에는 이 한 45분 정도 이용을 했죠. 그래서 1시간 해서 2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그 기사님이 해주신 말이 관악구에 갔었었는데 관악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분은 뭐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한 적도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 다시 돌아오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봤자 왕복에 2만 원, 그리고 또 다음에 가봐야 또 왕복 2만 원, 뭐 그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 한두 시간을 기다려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거에 비하면 다행이죠. 그래서 검사 결과는 음성 나왔습니다. 원래 음향 효과로 박수를 넣고 싶은데 귀찮아서 제 자체 박수로 리얼한 제 박수 소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할 때에는 우선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선별 진료소라고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라고 써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셔서 검사 받으러 왔어요 하면은 알아서 친절히 잘 설명해 줍니다. 아주 쉽고, 이제 검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면봉 같은 거가 있어요. 그 면봉을 2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검사하냐? 먼저 이 코에 찔러요. 그래서 면봉을 코에 찌르는데 얼만큼 찌르냐? 이 콧구멍 조금만 넣고 살살살 돌려서 묻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훅 찌릅니다. 마치 뇌에 닿는 듯한 기분이에요. 농담이고, 뇌까지는 아닌데 꽤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파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검사해 주시는 분이 말하죠. 힘을 빼셔야 돼요. 힘 빼시면 덜 아파요. 그러면 그 말 우리는 듣는 순간 덜 아프고 싶으니까 바로 저도 저 힘을 뺐죠. 그러니까 조금 덜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 푹 넣고 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면봉으로 입을 벌려서 입 안에 목구멍 어느 정도 되면 한 목젖 정도 있는 것까지 그 면봉을 밀어넣고 조금 돌려서 이 어떤 사람의 저희 어떤 뭐 일부 조직을 떼가는 건가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해서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다 됐습니다 하면 나가면 돼요. 그래서 택시 타고 나가면 되는데 결과는 보통 이틀 안에 문자로 발송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제가 쓸 수 있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문자가 통보가 갔더라고요. 보호자 번호를 썼으니까요. 그리고 보건소 검사를 할 때 저한테 나눠주는 어떤 키트가 있어요. 그 봉지 안에 뭐가 들었냐면 우리 세니타이저라고 하죠. 손소독제 하나 들었고 마스크 2개 들었고,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게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 온도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그런 온도계가 아니고요. 또 총으로 쏘는 형식으로 요새 많이들 쓰는데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거 줄 리가 없겠죠. 비쌀 텐데. 우리한테 주는 건 이상한 무슨 이 데일밴드 같은 그런 포장지 안에 야구방망이를 이렇게 꾹 눌러서 평평하게 만든 그런 종이가 있어요. 이 코팅이 된 그런 종이가 있는데 야구방망이를 꾹 누른 것 같은 그런 종이의 한쪽 끝에 이런 이 열선 처리가 된 그 특수한 화학적 어떤 그 코팅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측정 처리가 된 그 코팅지 그 부분을 그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오전에는 9시 반, 오후에는 한 7시 반 이런 것 같아요. 한번 검사를 해서 스스로 자가 온도 측정을 해서 이 앱이 있습니다. 이 앱,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네요. 이 앱을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깔아야 돼요. 깔아야 되고 이 앱에 매일매일 자신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적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알려주고요. 그리고 자가 진단에는 뭐 기침이 있느냐, 열이 많이 올랐느냐, 뭐 특별히 이상한 증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보고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체온계를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조금 보기에는 좀 잘 될까 싶은데 그럭저럭 됩니다. 네, 한 100번 정도 쓸 수 있대요. 이게 오래 쓸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열선 처리된 부분을 입 안에 넣거나 아니면 겨드랑이에 넣어서 온도 측정을 합니다. 겨드랑이에 넣으면 한 3분 정도 넣어야 되고 입 안에 넣으면 한 1분 정도면 돼요. 근데 겨드랑이는 제가 해보니까 이 온도가 잘 측정되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온도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아주 35도 막 이렇게 아주 콜드한 사람으로. 근데 입에 넣으니까 36.5도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 넣고 측정하고 저는 이렇게 한번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게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뭐 자가격리 할 때 뭐 맨 처음에 영상 막 유튜브 영상이나 한국 방역 막 이런 거 봤었을 때 음식 주고 막 이런 거 보고 뭐 힘내세요. 뭐 와 훈훈하다 멋있다 한국 짱이다 K 방역 뭐 최고네 뭐 훌륭하죠. 훌륭한데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 음식은 제가 준비한 음식 먹고 올 수밖에 없고 아까 말했지만 김해시 지방 자치단체마다 그 방침은 조금 달라서 아직도 음식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면서 받는 키트 그리고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할 말이 전혀 없네요. 굉장히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결과 어제 읽으려고 했던 엽서를 오늘 읽어보려고 해요. 어제 읽으려고 했다가 너무 사적인 게 많아서 읽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오늘은 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송이 한 30분 정도 진행은 돼야 되는데 뭐 아무 얘기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엽서를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읽어보니까 뭐 글이 뭐 특이한 것도 없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친구에게 보낸 엽서를 먼저 읽어볼게요. 이 친구 이름인 이구입니다. 지금의 이구는 행복한, 즐거운, 아름다운 날들이겠지? 그래서 엽서를 받아도 큰 감흥이 없지 않을까? 했지만 그래도 보내. 흐흐. 약속은 했으니까. 1년 만에. 편지를 1년 만에 보내나봐요. 엽서를. 약속해놓고서. 뭐 이제는 너도 잊었을 테니. 그래도 받으니 기분 좋지? 나 희한하게 학생번호, 회원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 받으면 꼭 숫자 29가 들어가더라. 그럴 때마다 피식하고 있어. 널 다시 볼 때에도 피식하겠지? 언제 어디 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즐겁고 행복하길 바랄게. 내 소식 라디오 들어봐. 힘들지만 많이 그래도 감사해 하면서 살고 있어. 결혼? 하게 되면 미리 알려주고 멀리서나마 응원할게. 건강하고 2016년 10월 24일 내 친구가 그렇게 16년에 엽서를 보냈네요.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네요. 컬리지에서 힘들 때 많네요. 학교 다닐 때 힘들었거든요. 이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엽서를 썼나 봐요. 근데 엽서를 보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이었나? 뭐 가면은 뭐 몇 개월 걸린다 그래서 안 보냈더라고요. 이건 최근의 일인데. 그래서 안 보내고 대신에 그 엽서를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엽서를 사진으로 받았고요. 실제 엽서는 못 받았는데 그 엽서가 지금 여기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제가 그냥 챙겨갈까 봐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실물을 보게 됐습니다. 실물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엽서가 거꾸로 붙여놔 있어서 제가 거꾸로 읽어야 돼서 조금 어려운데 읽어봅니다. 아날로그 감성 추억의 엽서들을 보니 좋더라. 너도 이 기분을 느껴보기를. 나는 감성 충만한 홍대 자취방에서 30 후반을 보내고 있어. 출퇴근하며 돈을 벌고 일본어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여자 만나러 노력 중이고. 헉? 여자 만나러 노력 중이래. 결혼 안 했다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그쵸? 사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죠.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나 왜 웃지? 이거는 어떨까요? 당황스러운 웃음입니다. 이 친구가 발생한 일에 대한 웃음이 아니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자를 만나러 노력 중이고, 거기까지 읽었죠.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기차게 살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개새끼 집에만 있게 해. 이 나이쯤이면 아빠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나는 20대를 길게 사는 애 같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점점 더 모르겠어. 이런 고민도 이제서야 하고. 나름 결론은 나 하고 싶은 거 재미있게 하고 살자. 재미를 찾아 이것저것 해보는 중. 연애도 참 재미나지. 크크. 어서 연애해야 하겠다. 내 방 창가에서 양주 홀짝거리며 너와 수다 떨고 싶은 밤이구나. 감성 충만한 조명과 음악이 끝내줌. 자기 자취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방에 현재 살고 있는 거고요.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또 하루가 가고 그리운 친구에게 엽서를 쓰고 옛사랑이 떠오르고 낭만 있는 여름밤에 이구가 야한 꿈 꿔라. 2020년 6월 6일. 자, 오늘이 10월 27일인데요. 10월 27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저에게는 아주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왕이 하늘로 가게 된 날이죠. 네. 그때 2013년 10월 27일 날 그날이 있고, 그날이 있기 하루 전에 사실 제가 친구를 만나서 노래방을 갔어요. 그리고 해철님이 병상에 누워있고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고 노래방에서 마왕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대에게를 불렀어요. 원래 신해철 공연은 항상 마지막에 그대에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좀 전달해서 좀 기운을 주고자 했는데 진짜 열심히 좀 목 놓아 불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망 소식을 들었죠. 많이 울었어요, 집에서. 네, 울다가 노래 듣다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 평일이었죠. 출근 날이었는데 반차를 썼습니다. 반차 쓸 때 그럴듯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 우리 상급자, 이 당당 상급자가 관리자가 저와 좀 친분도 있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 좀 이게 좀 먹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갑자기 이제 탁 과장님한테 가서, 과장님 저 반차 좀 쓰려고 합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오늘 병문안 갈 일이 있어요. 그래 알았어 갔다 와.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차 써서 병문안에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아산병원의 장례식장에 간 거죠. 그래서 제 친구와 저랑 만나서 잠실에서 만나서 갔어요. 그 친구 저와 음악 친구인데 저 못지않게 뭐
마왕을 좋아하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나오는 길에 또 제 친구분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분의 아내가 저희 못지않은 마왕의 왕 팬이어가지고 또 그렇게 조문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넷이서 그렇게 문상을 마치고 이제 감자탕집에서 감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음. 저한테 신해철은 좀 제가 어릴 때 음악을 들으면서 중2 때부터 음악을 들었나 봐요. 그의 음악을. 그러면서 가사를 알게 되고 곱씹게 되고 음악에 빠져들고 하면서 저의 어떤 이상과 가치관을 심어준 음,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음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 그리고 목표 어떤 목적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준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벌써 뭐 세상에 없은 지 6년이 넘었는데 제가 요새 캐나다에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글쎄요. 내일이 되어봐야 특별한 게 없으니까 자서 뭐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규칙적으로 살고 싶어서 제 시간이 높긴 하는데 그럴 때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을 듣습니다. 제가 그때 신해철 고스트 스테이션이 실제로 방송이 됐을 때는 제가 대학생이라 이게 원래 새벽에 하던 방송이어서 전혀 못 들었었거든요. 거의. 그때 저는 술을 열심히 마실 때고 대학 생활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이거를 여러 팬들이 유튜브에 그 방송들을 동영상으로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저는 거의 안 들어본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잘 때 이것들을 듣고 자요. 그러면 마치 그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아직도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왕하고 있었던 일 하나 생각해 보면 제가 실제로 마왕을 본 거는 한 두 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먼저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경희고를 다녔는데 그 평화의 전당으로 콘서트가 있었어요. 넥스트 콘서트가. 그래서 그 콘서트를 가서 본 게 실제로 처음 본 거였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이 어떤 특별 강연 형식으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들으러 갔죠. 제가 재학생 때. 예, 엄청난 팬으로서 진짜 좀 가까이 볼 수 있었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인생에 대한 좀 강의를 좀 했었었는데, 근데 막 엄청 막 재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걸 듣던 학생 중에 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지고 이제 마왕이 막 철님이 그 학생 이렇게 막 몰래 장난치듯이 깨우고 지목하면서 깨우고 막 이랬던 거 익숙했던 것 같아요. 본인 강연에 그렇게 자는 사람이 그분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워낙 입듬이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난 재미가 있진 않았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 시간을 하잖아요. 질문 시간을 가졌는데 나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질문이라도 해야 된다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질문이 도저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하지 해서 근데 일단 무조건 손은 드는 거예요. 손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막
손 진짜 열심히 들고 막 눈 마주쳐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목을 당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할머니 하도 질문할 게 없어. 제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 신해철 노래 가사 중에 외로움이란 거는 어,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곁에 있는 친구와 같은 것이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독이라는 것을 항상 깊게 많이 생각해 보는 편으로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가사가 있는데 지금도 외로움을 느끼시는지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의 답변이, 제가 물어볼 때도 좀 어떻게 보냐면 마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마왕 부르는 거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마왕이라고 부르니까 저도 부르는데, 저는 그냥 해철 형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좋아하다 보면은 뭐 내가 그렇게 친해진 것 같으니까 막 형 형 이렇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할 때도 형님 막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예, 아무튼 근데 그 외로움을 느끼냐라고 물었을 때, 그의 답변은 내가 그 가사를 쓴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그걸 묻느냐고, 아, 하면서 뭐 요새 앨범은 사냐고 뭐 그런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답변을 해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워낙 나도 부끄러운 질문이었고, 예,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물론 장난으로 저한테 말한 거겠지만, 예, 그 말을 듣는 순간 뭐 나도 좀 저의 좋은 질문도 아니었고 좀 부끄러웠다. 그리고 그의 답변도 음, 그렇게 멋있는 질문도 아니었고 그의 답변도 뭐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잘한 건 정말 잘한 건 그렇게 열심히 손을 들어서 어, 아무 멍청한 질문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와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 어떤 짧은 대화, 그리고 그에게 어떤 핀잔을 들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라도 내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와의 그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같은 시간을 공유했다는 것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은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자 순간이고, 간직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기억에 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음, 저에게 있어서 음악은 이 종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힘들 때 나를 가장 위로해줬던 것들이 음악이었으니까. 아, 음악을 들을 때면 없었던 힘도 다시 나게 되고, 아무리 절망적이었던 순간도 음악이 같이 그 절망을 어, 공감해줬다고 할까나요?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할 힘과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음악은 종교와도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그의 음악도 마찬가지죠. 그의 음악도 제가 살면서 겪었던 힘든 순간들을 그의 음악이 아니었다면 제가 견딜 수 있었을까? 지금 이렇게 살아서 똑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음,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정말 지독히도 외로웠어요. 2억만리 떨어진 곳에서
말도 쉽지 않은 대화도 쉽지 않은 곳에서 이제 영어로 다른 나라 말로 공부를 하고 뒤처지니까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캐나다니까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도서관 뭐 10시 11시 문 닫을 때 나가면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리고 깜깜해요. 캐나다는 밤이 되면 뭐 이렇게 깜깜합니다. 집에 불이 많이 안 들어와 있고요. 사람들이 일찍 자요. 큰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외롭게, 도서관도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같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공부해야 할 사람이 많지 않죠,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문화도 아니고. 근데 저는 필사적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넓은 도서관에 외롭게 혼자서 공부를 한 날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가방을 둘러매고 문을 여는 순간 찬바람이 싹 불고요. 캄캄하고요. 별은 반짝이고 어두운 앞길인데, 그때 음악을 탁 틀죠. 그때 음악을 틀었을 때 먼 훗날 언젠가가 탁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도. 먼 훗날 언젠가 딱 그 전주 소리, 기타 소리가 딱 들리면 그 가슴 속에 뭔가 가슴 속을 애리는 듯한 그 감정이 뭔가 솟음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 그런 것들을 마치 대변하는 듯한 그 기타음, 그리고 가사. 그러면서 그 음악이 엄청나게 저를 위로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다, 졸업도 못했을 거고,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근데 그러한 순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단 먼 훗날 언젠가 그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노래, 그의 노래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이 저의 감정을 위로해 준 적, 제 삶을 위로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도 마음 생각하면, 해철이 형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목이 많이 메우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 번에 교차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6년이 됐네요. 오늘은 친한 친구와 노래방에 가서 그의 노래를 실컷 불러보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보고 싶어요, 형. 고마워요.